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오름 카페에서 요청이 있어서 음함수 미분법과 관련해서 주제 특강 형식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청해 주신 문제는 2024학년도 수능 미적분 27번 이 문항에 대한 어떤 해설과 소위 말해서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음함수 미분법이란 좀 뭔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일단 문제를 풀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원점을 지나고 이러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t라 한다. FA는 마이너스 2루트 A일 때 F'A를 구해라,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읽으면 음함수 미분법 문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F'A라는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미적분 개념을 배우기 전에는 F'A 그러면은 y 이퀄 어떤 ft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얘를 미분해서 그 t 값에다가 a를 넣으면 f'a를 구할 수 있었던,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기존에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음함수 미분법이란 걸 배우고 나서는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ft를 포함한 어떤 식, 관계식이죠. ft를 포함한 관계식을 찾으면 그 식을 이제 함수가 ft라 했으니까 그 식을, 근데 그 식에는 t 말고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핵심인데, 그렇게 관계식을 세워놓고 t에 대해서 그 식을 미분하면 충분히 우리는 f't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값을 좀 더 구해서 F'A를 구해 나가겠다,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의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미적분 개념에서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운 최종적인 교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주어진 식이든 간에 그게 이제 꼭 y 이퀄 fx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y 이퀄 fx 꼴이 아니더라도 f의 x, y,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좌변이 x랑 y라는 두 변수에 대해서 표현된 관계식이어도 나는 그 식을 미분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음함수 미분법을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유도한 방법인데, 그게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랑 y가 다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해도 이때 dy, dx를 구할 수 있다. 그 질문자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라이프니츠 표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좀 이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dy, dx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 수학 2 내용이에요. 이런 전제가 있어요. y가 x라는 변수와 f라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도함수를 y' 또는 f'x 또는 dy, dx 또는 뭐 dx의 y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수학 2에서 배우게 돼 있죠. 도함수 정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이퀄 fx인 상태에서 그 도함수를 y', f'x, dy, dx, ddx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운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dy, dx는 이제 별 다를 게 아니고 f'의 x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 다른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 3승에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은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y 이퀄 fx의 표현, 이런 걸 우리는 양함수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양함수 표현이 아니고 이러한 음함수 표현, 꼭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 표현으로 주어져 있을 때도 dy, dx를 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사실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음함수 미분법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F'A라는 걸 구할 때 우리가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뭐 y 이퀄 ft 꼭 이렇게 나타내서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게 아니고, ft라는 함수 식을 포함해서 다른 변수와 함께 식을 잡아내기만 하면 그 식을 우리는 음함수 형태여도 미분할 수 있다. 이게 음함수 미분법에서 배워야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계산법은 오로지 합성함수 미분에서 배운 것과 dy, dx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라이프니츠 표현이라고 하죠. 라이프니츠 표현. 라이프니츠가 이 아저씨가
옛날에 했었던 그런 표현법이에요. 뉴턴 아저씨는 F 프라임 X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여기다 점을 찍어서. 뉴턴식 표현은 이거고, 라이프니츠는 야 이거 하면은 Y가 없잖아 이래가지고 dy dx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때?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표현법이 이제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우리가 미적분 단원에서 합성함수 미분, 그리고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까지 그거를 다룰 때 다 라이프니츠의 이 표현 형식, 도함수를 나타내는 이 dy dx라고 하는 표현 형식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설명하기 편해서 그래요. 이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나타내기에 좋다 이런 뜻이죠. 이 정도면은 음함수 미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음함수 미분을 배운 걸 가지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게 이런 것에 달려있다 이거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난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F'A를 구해라? 좋아. 그러면 나는 FT를 포함한 어떤 관계식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을 배움으로써. 그래서 개념을 이건 써먹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점을 지나고 곡선 예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FT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좀 살펴보면 얘가 y 콜 2의 x 승분의 1 더하기 2의 t 승에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 접하는 기울기를 FT라 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인데 바로 전 시험이죠. 이게 수능 시험이니까 9월에 나왔던. 거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어떤 걸 찾아내야 되냐면 이게 t에 따라서 이 곡선이 변하잖아요. t에 따라서 요만큼 이러한 지수함수에 대해서 2의 t승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t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지, 내리락은 안 하죠. 2의 t승이 양수니까.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는데 그때 이 t라는 변수에 어떤 대응되는 새로운 변수, 이것을 잡아서 이 상황을, 변수를 잡아서 식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거를 9월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이 접점을 새로운 변수로 이제 도입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K라는 변수를 여기다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이 K는 접점의 X좌표. 이거를 도입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FT가 포함된 관계식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요 곡선이랑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니까 쉽게 기울기도 알고 있어서 FT의 X다 이렇게 식을 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뭐냐면 K라는 지점에서 요 곡선의 기울기가 FT다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식은 FT가 마이너스 2의 K승분의 1이다. 요거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해서 또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FT의 K가 여기다 K 넣은 거 2의 K승분의 1 더하기 2의 T승 됐죠? 이렇게 두 개식을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 이런 게 실제적으로 미적분 문제 풀 때 이런 거를 이제 계산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연립하고 그냥 막 하고 이런 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계산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계산이란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구해야 되는 게 F'A니까 요 두 식 중에 충분히 F'T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할 건지 아니면 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쉬운 선택 같아요. 1로 할 거냐 2로 할 거냐. 그럼 나 1로 하겠다 이거죠. 왜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는 2의 K승분의 1의 DK의 DT다. 자, 이제 요 식이,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혹시 여기가 이해가 안 간다면 사실은 교과서 수준의 음함수 미분 아니면 합성함수 미분 요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넘어가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t가 a일 때, 그러니까 요게 F'A가 되겠죠. 그때 2의 K승분의 1의 DK DT인데 요게 이제 똑같이 생겼다고 헷갈리면 안 되고, t가 a일 때 K값, t가 a일 때 DK DT의 값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관계식을 얻고 싶다 해서 관계식을 얻었어요. 얻은 관계식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여기서 얻은 1번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이렇게 a를 대입했다. 그럼 내가 F'A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문제 푸는 과정이 좀 이렇게 차분할 필요는 있어요. 시험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얻어야 되는 것이 t가 a일 때 k의 값, 즉 t가 a일 때
접점의 x좌표랑 두 번째는 t가 a일 때 dk, dt의 값. 요거 두 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t가 a일 때 k 값이랑 t가 a일 때 dk, dt의 값, 이것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건 상당히 좀 전형적인 상태이죠. 뭐가 필요하냐면 k랑 t만 있는 그런 관계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두 개의 관계식을 얻었잖아요. 이걸로부터 어떻게 k와 t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상당히 뻔하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 대입하면 요 식 전체에, 그러니까 둘을 연립한 건데, 둘을 연립하면 따라서 얘를 여기다 넣으면 딱 K에 대한 식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렇게랑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얻어진 식에서 나는 T가 A일 때 K만 구하면 되고 T가 A일 때 DK, DT 구하면 되니까 T 이퀄 A, 그러니까 A라는 이 상수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T 자리에 A 대입하면 K 구하겠다.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 문제를 푼다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이런 상황처럼 변수가 두 개 정도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두 개의 변수가 모두 포함된 이러한 관계식이 있을 때 얘를 좀 뭐라고 할까?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계산, 이게 상당히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dk, dt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래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야 조금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공부가 좀 돼야 되는 건데, 이 식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 저는 dk, dt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t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2의 t승이 있기 때문에 얘를 몰아서 k를 남기고 ln을 취하면 t가 이제 t는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보면 t는 ln의 마이너스 2의 k승분의 k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건 그냥 식을 정리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식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dk, dt를 얻을 수 있나? 이러면 역함수 미분법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보고 어떤 계산을 할지,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할지, 역함수 미분법을 할지, 그런 거 등등 있잖아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냥 그대로 쓸지, 이런 것들이 선택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식을 보고 내가 생각해서 이 계산을 해야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계산을 막 하다가 그냥 답이 나왔다, 그거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3점 문제인데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푸는 과정을 보면 그런 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아무렇게나 막 하다가 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에서는 어떤 계산법을, 어떤 미분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잘 익혀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그래서 K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여기가 좀 K에 대해서 미분하기 좋지 않은 상태이다. 저는 그래요.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좀 짜증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ln의 절대값 미분도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분하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k에 대해서 미분한다 하면 dt, dk는 k 더하기 1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죠. 이 식 정리해가지고 dk의 dt 얘 구하면 이거 빼지면 뭐가 돼요? 어려운데? 빼기 k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역함수 미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분의 1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구했어야 되는 값을 이제 다시 써보면 f'a가 마이너스 2의 k승분의 1의 dk dt였죠. 그죠? 얘를 구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 이 얻은 식을 대입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2의 k승분의 1에 1 더하기 k분의 1을 구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k만 구하면 돼요. k는 뭐였냐면 아까 접점의 x좌표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t가 a일 때 마이너스 2 루트인데 t가 a일 때 접했을 때 접점의 x좌표를 구해라. 이제 문제가 여기까지 줄어들었어요.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k를 구해주면 되는데 요 곡선에 접하잖아요. t가 a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2루트 2잖아요. 맞아요? 그럼 접점의 x좌표는 뭐예요?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그런 값이 되겠죠. 따라서 그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산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해준 대로 접점의 기울기가 빼기 2루트 2일 때 요 곡선에 접한다. 그때 x 좌표를 구해라. 그럼 빼기 2분의 3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답은 여기다가 빼기 2분의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2 루트 2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이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3개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하고 기출문제 해결하면서 충분히 학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시작했던 첫 번째, 그건 뭐냐면 F'A를 구하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전략을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교과서 개념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음함수 미분이든 그런 것을 배워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이제 꼭 양함수 꼴이 아니어도 2개의 변수, 막 x랑 t 이런 2개의 변수가 있는 식을 얻어도 충분히 미분을 할 수 있다. 이거 미분 가능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거야. 미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저게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워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t라는 변수가 주어져 있고 그 t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어떤 변수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었다. 어쨌건 t가 변함에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어떤 값이 변하느냐, t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 그러니까 t에 대해서 함수 관계를 갖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에 대한 건 어쨌건 엄밀히 얘기하면 좀 함수 관련된 얘기니까 미적분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함수 단원이라서 중요한 건데,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요 단원 소재 내용이랑 중요하게 얽혀 있다는 건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가 있었던 내용이고, 그것은 이제 딱 전 시험에 9월 30번 2024학년도 9월 30번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풀이 과정에서 얻어진 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가 있었냐면요, 이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정 중에 얻어지는 식이 그냥 내가 문제 풀기 좋은 형태로 딱 바뀔 수 있다는 거는 문제 풀어보시면 그게 좀 허구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얻어지기로는 2의 K승분의 K에 2의 K승분의 1에 2의 T승, 이게 아까 제가 여기다 썼던 2개의 식을 연립하면 K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이거든요. K와 T의 관계식. 근데 이때 나는 DK, DT를 구해야 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러면 어때요? 잘 봐요. 요게 목미분해야 되고 얘는 또 목미분해야 되고 뭐 얘는 괜찮네. 그러면 이게 계산이 꽤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어떤 계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라고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 얘를 얻어진 식이라고 하면 얘를 어떤 계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변형을 할 것이냐, 이런 능력들을 충분히 길렀어야 된다. 이런 거는 문제가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극대값이다 해서 프라임 값 0이다 하면은 어떤 관계식을 또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관계식이 나한테는 일단 프라임은 0 해가지고 얻어지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계산하면 얻어지는 식이 있다고. 근데 걔는 내가 어떤 계산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하면 나는 반대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게 계산이 어렵잖아요. 아니, 어렵다기보단 복잡하죠. 이게 27번, 3번 수준에서 요구하는 계산의 양이 맞았느냐, 그래서 역배점 아니냐 이거, 이제 그런 얘기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펜을 빨리 쓰고 막 1 더하기 2는 3 이거 빨리 하고 이런 게 계산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평가원은. 이거는 상당히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혹시 어려워했다면 제가 이제 정리한 이런 3개의 내용 정도, 이거는 문제 해결 전략의 관점에서 익혀야 됐던 것이고, 역시 이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했어야 되는 문제 해결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정해진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수준에서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읽고 풀어갈 것이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기까지 F'A를 구하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떤 상태가 펼쳐져야 될까? 어떤 상태가 나한테 만족이 된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전략이라 한 거고, 개념이 그때 중요해지겠죠. 이 부분이. F'A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게 있어야겠느냐? 나는 FT라는 함수, T에 대한 변수가 포함된 식을 얻으면 나는 두 변수가 있든 미분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왜? 음함수 미분법 배웠다 이거야. 그걸로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굳이 꼭 양함수 꼴로 나타내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미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읽기의 기본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에서 좀 배웠어야 되는, 소위 이거는 이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개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꼭 공부했어야 되는 부분이 주어진 변수 t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가 어떤 녀석이 있느냐. 왜냐면 얘랑 걔 가지고 식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초문제에서 또 배웠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중에 계산이 이제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식이 그냥 내가 언제나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개판 5분 전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개판 5분 전 급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27번 3점이라고 해서 좀 얕봤다. 뭐야, 족밥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어렵네 이 새끼. 아 씨발 짜증나. 이렇게 하다가 좀 말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시험 본다고 하면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말리니까. 그때의 진정한 의미의 계산력은 이게 KT에 대한 관계식인데, 내가 어떤 계산법, 어떤 미분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때 이 형태는 적절치 않다. 근데 나는 이거 T는으로 정리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변형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사실 쉬운 문제를 풀 때에도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뭐 2배를 곱한 거에서 할 거냐, 아니면 이거 역수 취한 거에서 미분을 해볼 거냐, 이런 연습이 좀 많이 됐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해에 9월에서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30번. 그거를 좀 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길이 10자리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AB 선분 위에 C라는 점이 있다. 맞아요? 아, 이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저 ABCD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C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세타 되도록 원위의 점을 P 잡는다. 됐어요? 이때 이렇게 수직으로 당겨서 여기를,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네. Q야? Q. 이렇게 해갖고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PCQ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한다. 그때 뭘 구해라?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해라. 이거는 이제 9월 30번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제 혹시 이제 잘 들었으면요, 이 문제를 혹시 또 안 풀어봤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한 문제 해결의 전략을 세우고 어떤 걸 구해서 풀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잠깐 멈추고 이 문제를 풀어보기를 바래요. 푸셨다고 보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삼각형 PCQ의 넓이를 S 세타라 했어요. 그래서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래요. 이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는 S 세타를 막 표현한다. 그런 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난 S 프라임 세타를 구하면 되잖아요.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정확히. 그러면은 아까 한 대로 S 세타라고 하는 녀석하고 어떤 새로운 변수라는 놈을 도입해서 이 두 녀석이 포함된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애들 시켜보면 이것도 아주 다양한데, 그때 세타에 대해서 변하는 어떤 값을 이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타에 대해서 이 P라는 점이 잡히잖아요. 요렇게 세타. 그러면 세타가 막 이렇게 움직여. 세타가 요만큼, 세타가 요만큼, 세타가 요만큼. 이러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C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세타에 따라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타에 따라서 CP라는 선분의 길이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X라는 변수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 세타랑 X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S 세타, 즉 삼각형 PCQ의 넓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법이 있죠. 심지어 저는 얘를 X로 놨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뻔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세타는 2분의 1의 XX 사인 2세타,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X랑 세타 그리고 S 세타가 모두 표현된 그러한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요. 그럼 S 프라임 세타는, 이거는 이제 X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되고, X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x d 세타 사인 2세타 더하기 2분의 1의 X 제곱에 2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X 사인 2세타 dx d 세타 더하기에 x제곱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S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을 건데요.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S 프라임의 4분의 파이는 뭐가 되죠? 그래서 얘가 죽는다 이거야. 뒤에 코사인이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그래서 x의
dx d 세타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 d는 안 풀어도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S 프라임 4분의 세타를 구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문제 풀었듯이 S 세타랑 어떤 새로운 변수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 싶은데 세타에 대한 어떤 변수냐면 세타에 대해서 변하는 함수 관계를 갖는 그러한 변수를 잡아서 식을 하나 나타내야 될 거란 말이죠. 함수식을. 그래서 보니까 세타에 대해서 이 CP라는 길이가 변해. 세타가 요만큼이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 직관적으로 변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변하는 이 CP 길이를 x라는 변수로 두고 S 세타를 x와 세타로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나 이제 구해야 되는 값이 4분의 파이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넣으면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가 뻔하죠.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의 x값. 두 번째는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의 dx d 세타의 값.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하려면 나한테 이제 필요한 게 뭐다? 세타랑 x에 대한 관계식이죠. x랑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만 얻으면 이제 만사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안 보일 수도 있고, 솔직히 이게 안 보이면 기하 문제에서는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게 평가원이 역시 문제를 정말 잘 낸 것이 뭐냐면 x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제 푸셨다면 보조선을 보신 거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못했으면 있잖아요, 세타가 4분의 파이인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x는 구해야 되잖아. dx d세타도 구해야 되겠지만 일단 얘는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세타가 4분의 파이인 상황에서 x 값을 구하세요. 이제 일단 이 문제라도 풀어야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봐봐요. 재구성을 해볼게요.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반만 그려도 되니까. 이때 이 길이 x라고 한 거예요. 이거 구해라. 이렇게 되면 뭐 혹시 이제 못 본 애들은 이거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 세타가 4분의 1인 상황에서 이 CP 길이를 구해야 되는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수선의 발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안 통해요. 이때 반드시 이 P점이 원위의 점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중심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물론 수직선 내렸어도 뭐 여기서 띠띠띠 하겠지만 이거를 하면은 일단 이 보조선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작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에서 x랑 세타의 관계식을 구하려면 중심을 이어서 삼각형 PCO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세타가 4분의 2 파이인 상황에서 x 값을 구하려고 좀 해봤으면 조금 더 쉬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보조선이 좀 더 보이는 숫자로 된 상태에서 보면 조금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x랑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시면 뒤에 계산하는 식 전체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한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더 찍어 드릴 테니까. 이상 음함수 미분법 주제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